그건 도둑질이야.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딸들이 멈춰 섰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어요. 트렁크에 가득 찬 음식들, 며칠 밤낮으로 만든 정성이 마치 시장 물건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딸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딸들의 뻔뻔한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5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음식 만드는 기계였을까요? 며느리 지연이 내 곁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새벽 5시 박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70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굽어진 허리가 아침마다 그녀를 깨웠습니다. 부엌 형광등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드러났어요. 어젯밤 씻어둔 무와 당근, 냉장고에서 꺼낸 갈비와 닭고기가 도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혼자서도 차례상을 차려야 했지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랬어요. 큰딸 선영은 엄마 올해는 우리가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빠서 못 가겠어요 라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지요.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주름진 손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물을 썰고 당근을 다듬고 갈비에 양념을 재웠습니다. 30년간 손님들에게 해주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다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였지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이렇게 일찍 와서 고맙구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이 빠르거든요. 지연은 말없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서 배운 대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기름 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결혼한 지 3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차례 준비를 도왔어요. 친딸들이 하지 않는 일을 며느리가 대신했지요. 지연아,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일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작 당연해야 할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선영과 소연은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추석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그랬어요. 9시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선영이야. 오늘 점심때쯤 갈게요. 그래, 알았다. 소연이도 함께 갈 거예요. 준비는 다 됐죠? 응, 다 했다.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준비가 다 된 후에 오겠다는 거였어요. 도움은 전혀 없이 말이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지연을 보았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떡구경떡을 썰고 있었어요. 가늘고 예쁘게 정성스럽게 썰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참 기특하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연의 대답은 늘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연습했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갈비찜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전도 노릇노릇 잘 부쳐졌고 송편도 예쁘게 빚어졌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어요.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고맙다, 지연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말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자신의 손과 부드러운 지연의 손이 맞닿았어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지요. 내 배에서 낳은 딸들은 어디 있고 남의 집 딸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다니. 말수는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어요. 선영의 SUV가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소연의 모습도 보였어요. 어머니, 손님들 오셨어요. 지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서늘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요.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참아야 했어요. 딸들이니까,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선영과 소연이 들어왔어요. 인사는 대충,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말수는 그들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똑같을까요?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명절의 따뜻함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며 선영과 소연이 들어섰습니다. 큰딸 선영은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하이힐 소리를 째각거리며 걸었어요. 둘째 소연은 운동화 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안녕. 선영의 인사는 건성이었어요. 고개만 까딱했을 뿐 포옹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더 간단했어요. 손만 흔들고는 곧바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어서 와라. 수고했다. 말수는 애써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시선은 이미 차례상을 훑고 있었어요. 갈비찜, 전, 송편,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인사했어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응, 지연아. 고생 많았네. 선영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딸들을 바라보았어요.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딸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안부라도 물어봤는데 말이에요. 배고프지? 밥 먹자. 네, 엄마. 그런데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소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온 지 10분도 안 되어서 하는 소리였어요. 벌써? 좀 이따가 가지 그러니. 저녁에 또 약속이 있거든.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추석 당일에 무슨 약속이 그리 많은지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딸들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절은 대충 하고 기도는 건성으로 했어요. 지연만이 정중하게 2번 절하며 조상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말순이 상을 차리려 하자 지연이 얼른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고맙다, 지연아. 하지만 선영과 소연은 여전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도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식사 중에도 딸들은 딴짓만 했습니다. 선영은 인스타그램을 보고 소연은 카카오톡을 확인했어요. 대화라고는 음식 맛있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송편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뭘.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한 거야.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같이 해보자. 말수는 지연의 관심에 기뻤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요리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영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아니야, 정말 늦었어. 소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채 1시간도 안 되어서 떠나려는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선영이 부엌을 기웃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갈비찜 너무 맛있네. 좀 가져가도 될까?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가져간다고? 응, 우리 집에서도 먹고 싶어서. 조금만. 나도 송편 좀 가져가고 싶어. 소연도 거들었습니다. 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들,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고 가져가시는 게 뭐? 우리가 친딸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정성 들여 만드신 건데. 지연아, 넌 며느리니까 이런 말하면 안 돼. 소연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수는 두 딸을 번갈아 보았어요.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도 우리가 가져가는 거 좋아하잖아. 맨날 많이 해놨으니까 가져가라 하시면서. 선영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말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분명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딸들이 도와준 후의 일이었어요. 이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져가겠다는 건 달랐습니다. 선영과 소연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갈비찜 그릇을 들어보고 송편 접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 과일도 조금 가져갈게. 두 사람은 서슴없이 음식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듯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포장지 어디 있어? 저기 찬장에. 말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지연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내 딸들이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이 포장을 마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맛있게 잘 먹을게. 다음에 또 올게. 고생했어, 엄마. 소연도 가방을 메며 인사했습니다. 두 딸은 음식 봉지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말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니들, 조심히 가세요.
지연이 배웅했지만 딸들의 대답은 건성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차례상에는 절반도 안 되는 음식만 남아 있었어요. 말수는 빈 접시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실까요? 지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딸들의 행동이 당연한 걸까요? 창밖으로 딸들의 차가 떠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트렁크에는 음식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이 음식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던 지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들, 잠깐만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영이 갈비찜을 담던 손을 멈추고 지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며칠 밤낮으로 준비하신 건데 허락도 없이 가져가시면 안 되죠.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말해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선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허락? 우리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우린 친딸이야. 그렇지, 지연아. 넌 며느리잖아. 친딸인 우리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소연도 거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지연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딸이라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어머니도 사람이세요. 야, 지연아. 선 넘지 마.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 엄마 일에 내가 왜 끼어들어? 내 입장이 뭔지 알아? 말수는 딸들과 지연 사이에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아직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는 없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셨는지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소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우리 어릴 때부터 맨날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하시면서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좋아서 한 게 아니었어요. 딸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했던 일이었는데 말이지요. 그것도 몰라.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해주는 걸 좋아하시거든.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부하신 적 없잖아. 오히려 더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지연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의 물음에 말순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이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봐, 엄마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지연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소연도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음식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마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이세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선영이 큰 봉지에 갈비찜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만하면 되겠지? 우리 집 식구들이 많거든. 송편도 좀 더 담을게. 아이들이 좋아해. 소연도 송편을 한 접시 더 가져갔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부터 빚은 송편이 순식간에 사라져갔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아, 넌 이해해야 해. 우리는 친딸이야. 선영이 포장을 마치며 지연에게 말했어요. 엄마도 당연히 우리 편이실 거고. 그렇죠, 엄마.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친딸이라고 해서 뭐든 당연한 건 아닌데. 뭐라고?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이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네.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한 거야. 맞아. 매번 이랬잖아. 갑자기 왜 이래? 선영도 거들었습니다. 말수는 두 딸을 번갈아 보았어요. 매번 이랬다는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매번 이랬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가봐야겠어. 선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늦었어. 소연도 음식 봉지를 들었어요. 두 딸이 현관으로 향하자 말순도 따라갔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어요. 자식들을 배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히 가라. 응, 엄마. 음식 정말 맛있었어. 선영이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 소연도 인사를 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며 선영이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좀 말해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갔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아직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지연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돌아보며 물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대답 대신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빨갛게 된 손이었어요. 고맙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지연은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빈 접시들이 놓인 식탁 위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떠난 후 말수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지연이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말수는 차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갈비찜 그릇에는 국물만 남았습니다. 송편 접시도 몇 개 안 남았어요.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도 반 접시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상하세요,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많이 없어졌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끓이는 손이 멈췄어요. 말수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여분 음식들도 사라졌어요. 갈비찜 한 그릇, 송편 한 접시, 전까지도 말이지요. 지연아, 혹시 어머니 차 드세요.
지연이 재빨리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니?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말수는 직감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지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줘.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언니들이, 언니들이 차에 음식을 더 가져갔어요. 말순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더 가져갔다고? 제가 말리려 했는데 듣지 않으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마나? 많이요. 말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어요. 딸들의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수는 대답 대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뒤따랐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확인해 보고 싶어. 마당에 나서자 딸들의 차가 아직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선영이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연도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아직 안 갔구나. 엄마. 선영이 깜짝 놀라며 트렁크를 가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순의 눈에 모든 게 들어왔어요. 트렁크 안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3그릇, 송편 2접시, 전 1접시, 과일 박스까지 마치 식당에서 포장해 온 것처럼 정갈하게 포개져 있었어요. 이게 뭐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잖아. 선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했니? 아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소연도 거들었습니다. 괜찮다고 한 게 이렇게 다 가져가라는 뜻이었어? 말수는 트렁크 속을 다시 보았습니다. 심지어 선물용 과자 상자까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또 뭐야? 그냥 조금만 가져간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세요. 아니야. 이걸 다 봐야겠어. 말수는 트렁크 속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음식들이 거의 다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반찬통까지 그냥 집에서 쓸 거 있어서 소연이 변명했습니다. 말수는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나눠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너희들, 이게 맞니? 엄마, 왜 이래? 평소에도 이랬잖아. 선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 많이? 이게 얼마나 된다고. 소연도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딸들의 태도에 더욱 놀랐어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말순이 지연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지연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말수는 다시 트렁크를 보았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장을 본 것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너희들, 이건 너무하지 않니? 뭐가 너무해? 선영이 반박했어요. 우리 친딸이잖아.
친딸이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맞아. 지연이는 며느리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르거든. 소연도 지연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들의 말이 맞나요? 친딸이면 정말 뭐든 당연한 건가요? 엄마, 우리 진짜 늦었어. 이제 가야겠어. 선영이 트렁크를 닫으려 했어요. 잠깐. 말순이 손을 올렸습니다. 뭐?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많기는 뭐가 많아? 우리 식구도 많은데. 선영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엄마, 또 시작이야? 아까 괜찮다고 했잖아. 소연도 짜증을 냈습니다. 말수는 딸들을 번갈아 보았어요. 자신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도 사람이라고 했어. 딸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선영이 물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해? 소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지. 그럼 됐잖아. 우리 위해서 하는 거면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고. 선영이 다시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0년 넘게 참아온 감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습관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가야겠어. 딸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트렁크에 가득한 음식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지연아. 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네. 참지 마세요. 그 말이 말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딸들은 손을 흔들며 떠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말순은 서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지연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딸들의 찻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어요. 50년간 누적된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소리가 멈췄어요. 지연이 창문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언니들 차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말순도 창문으로 갔습니다. 정말 딸들의 차가 역주행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었어요. 왜 돌아오지? 차에서 선영이 내렸습니다. 뭔가 가져갈 게 더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잠깐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또? 말순이 물었어요. 엄마, 김치는 안 주실 거예요? 선영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김치? 네.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맛있잖아요. 좀 가져가려고요. 말수는 말을 잃었어요.
음식도 모자라 김치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소연도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냉동실에 고기 있지 않아요? 그것도 좀. 고기까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딸한테 뭘 아끼시게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다 못 드실 거 아니에요. 선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이야. 말순의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딸들이 멈췄어요. 지연도 깜짝 놀라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선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가져가니? 그건 도둑질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50년간 참아온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소연이 황당해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했어. 허락 없이 남의 물건 가져가는 게 뭐야? 남의 물건? 우린 친딸이에요.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친딸이라고 해서 뭐든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해? 말수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평소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평소에 내가 좋아서 준 적 없어. 그럼 왜 주셨어요? 너희가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야. 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런 엄마는 처음 봤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연아, 너는 빠져. 선영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왜 빠져야 해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지연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며느리잖아.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 가족이라면서 왜 어머니를 힘들게 해요? 지연이 반박했습니다.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언제? 소연이 어이없어 했어요. 지금이요. 어머니가 며칠 밤낮으로 준비하신 음식을 허락도 없이 다 가져가시잖아요. 우리가 친딸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친딸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연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연이 말이 맞아. 엄마, 설마 며느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선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옳은 말을 하니까 그런 거야. 말수는 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이렇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소연이 반발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도 몰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추석날 와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음식 준비도 안 돕고 오자마자 언제 갈지만 궁금해하고 말순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는 내가 며칠 밤새 만든 음식을 다 가져가려 하고 이게 딸이 할 일이야? 딸들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엄마,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말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 뭔가 해준 적 있니? 아플 때도 안 왔고, 생일에도 안 왔고, 명절에만 와서 음식만 가져가고. 엄마, 우리도 바빠서. 바쁘다고? 지연이는 안 바빠? 말순이 지연을 가리켰어요. 지연이는 직장도 다니면서 나를 도와줘. 김치 담글 때도 와주고, 아플 때도 와주고.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영이 말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그럼 친딸인 너희는 뭐가 당연한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음식만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야? 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니야, 지연아.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말수는 딸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너희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수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선영이 물었어요.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사랑하니까 한 거야.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받기만 했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딸들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영이 불안해했어요. 말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이건 지연이 몫이야. 엄마, 지연이만 내 정성을 알아줬으니까. 말수는 음식을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당황했어요. 받아, 지연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엄마, 그럼 우린 뭐예요? 소연이 물었어요. 너희는 이제 스스로 해봐. 말순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스스로요? 응. 음식도 직접 만들고 명절 준비도 직접 하고. 엄마, 설마 진짜예요? 선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야. 오늘 이후로 달라질 거야. 말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지연이하고만 명절 보낼 거야. 딸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소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내 표정을 본 적 없어? 말순이 반문했습니다. 그냥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선영이 작게 말했어요. 원래 그런 분이라니.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힘들고 서러울 때도 있어. 딸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해? 벌써 몇십 년이야. 말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반성하는 거면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요? 앞으로는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 그리고 명절 준비도 같이 해. 네, 알겠어요. 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한테 사과해. 지연이한테요? 응. 지연이가 나를 위해 말해줬는데 너희가 무시했잖아. 딸들이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선영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소연도 따라했어요. 지연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언니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바뀔 때까지 지켜볼 거야. 네, 엄마. 그리고 오늘 가져간 음식 절반은 다시 가져와. 네. 너무 많이 가져갔어. 나랑 지연이도 먹어야지. 딸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차에서 음식을 다시 가져오는 딸들을 보며 말수는 처음으로 속이 후련했어요. 50년 만에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괜찮아. 말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용기를 줬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들이 음식을 가져와 식탁에 놓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말수는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일을 잊지 마. 그리고 정말로 바뀌어. 네, 엄마. 딸들이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과 지연은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오늘 말씀하신 것들. 용기 있으셔서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지연아. 그들 앞에는 다시 가져온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추석상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말순의 마음도 마침내 평온해졌습니다. 딸들의 찻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 집안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찻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말순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지연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쉬세요. 지연의 대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피를 나눈 딸들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나눈 며느리일까요?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석달은 유난히 밝고 둥글었어요. 어머니, 달이 참 예쁘네요. 지연이 창가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늘따라 더 밝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용기를 내줘서 나도 할 수 있었어. 어머니야말로 정말 용감하셨어요. 지연이 말순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용감하다기보다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말순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너한테 미안한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딸들이 너를 무시할 때도 내가 막아주지 못했고, 너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게 했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말수는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딸을 안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남편 민수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수고했다, 민수야.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죄송해요. 민수는 항상 정중했어요. 말순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고 늘 예의를 지켰습니다. 괜찮다. 지연이랑 잘 보냈어. 추석인데 일을 하게 해서 미안해요, 어머니. 뭘 미안해. 일이 있으면 해야지. 말수는 민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착한 사위였습니다. 지연이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민수는 놀라면서도 말순을 대견해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참으셨어요. 고맙다, 민수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뵈러 올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혼자 있으면 심심해. 명절 준비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말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지연아, 민수야. 네, 어머니.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두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죽으면 이 집이랑 내 재산은 너희한테 줄 거야. 어머니.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언니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상관없어. 내 재산은 내가 정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당연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 지연아, 피보다 진심이 더 중요해. 말순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는 내 친딸보다 더 나를 생각해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지연아. 기쁜 일인데. 말순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저희가 정말 가족이에요? 당연하지. 아니, 이미 가족이었어. 민수도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말수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며 말수는 오늘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으로 딸들에게 제대로 된 말을 했고 지연이라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이 적당히 남아 있었어요. 딸들이 다시 가져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분배인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말수는 지연이 놓고 간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랑한다. 말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말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딸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렀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진짜 가족이구나.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사랑해요. 내일 또 뵐게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서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집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50년간 쌓였던 답답함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겠구나. 혼잣말을 하며 말수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말순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순은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추석 밤 진짜 가족을 찾은 할머니는 마침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어요.